힘든 월요일을 오히려 더욱 힘차게 개척해 나가는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전해드립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버티는 걸 넘어서 진짜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전략적인 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시작부터 엔비디아 CEO의 말이 아주 강력하죠? 미치도록 힘든 일을 맡겠다.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의 핵심이에요. 진짜 성장은 말이죠. 종종 더 어려운 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주제를 4가지 기둥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둘째, 꾸준함이라는 습관. 셋째, 경험을 이기는 문화. 마지막으로 노력과 소유권의 관계. 이 각각의 기둥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실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바로 버티는 힘, 즉 인내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인생 여정이 이걸 정말 잘 보여주죠. 기사에 따르면 우영미 디자이너가 처음 시작했던 80년대만 해도 한국은 패션 중심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서 브랜드를 만들어냈어요.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2002년에 파리에 진출하고 모두가 온라인으로 전환하던 팬데믹 때 혼자 오프라인 쇼를 열고, 그리고 지금은 파리 최고급 백화점에서 매출 1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공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성공이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긴 헌신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개인적인 아픔도 겪고 업계의 차가운 시선과도 싸워야 했죠. 스스로가 매일 울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절박하고 눈물겨운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럼 성공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타고난 천재성? 아니요. 바로 이겁니다.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거죠. 이 꾸준함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두 번째 기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매일의 행동으로 바꾸느냐? 바로 습관의 힘이죠. 자, 책에 따르면 권문현 지배인이라는 분이 한 호텔에서 무려 40년 넘게 일하셨대요. 40년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40년 동안 지각을 몇 번 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로. 0번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아주 단순하지만 절대 깨지지 않는 원칙이 있었어요. 바로 30분 먼저 규칙입니다. 항상 30분 일찍 출근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날 일과를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시간 맞춰가야지 하는 힘든 싸움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결과가 된 거예요.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탁월함의 기초가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이게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환경, 즉 조직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책에 따르면 라이징 타이드 세차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하는 아주 특별한 곳인데요. 여기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관리자를 영입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왜냐? 문화에 맞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관련 경험이 전혀 없던 신입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 회사의 문화에 완벽하게 녹아들어서 훌륭한 관리자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럼 도대체 문화라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게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시들게도 만드는 바로 그 힘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어떤 회사에서는 성공하고 다른 곳에서는 실패하는 이유, 그게 바로 문화 때문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문화는 그냥 있으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을 가르는 결정적인 환경, 그 자체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여기에 전략이라는 아주 중요한 층을 하나 더 쌓아볼게요. 끈기, 습관, 문화, 다 중요하죠. 근데 이 모든 게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죽어라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노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노력하는 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나 권리를 보장해 줄까요? 서머님이 직접 쓴 글에 따르면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합니다. 라고 과거의 노력을 호소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사례처럼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머스크는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앞으로 회사가 이런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은 자동적으로 이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구조를 설계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뼈아프지만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냥 열심히 게임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의 규칙을 직접 만드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4가지 기둥, 인내, 습관, 문화, 그리고 전략,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대체 뭐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그냥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걸 넘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딛고 더 높이 튀어오르는 능력, 바로 그 자체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힘든 일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삶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탄탄한 해로 보내시길 바라옵니다.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마지막 핵심 메시지입니다. 힘든 일을 그냥 견뎌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당신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엔진이자 연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